자, 교술관례 개념과 특징부터 정리할게요. 교술관례는 작가가 어떤 사건이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감동, 교훈을 전달하는 거래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바로 이 수필입니다. 수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교술관례의 나는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한 작가 자신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이 나는 작가 자신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다른 관례에 비해 직접적입니다. 내가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형식이 다른 관례에 비해 직접적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자, 이에 따라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석하는 데 드는 노력이 다른 관례에 비해 지금 크지 않고요.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와 해석이 비교적 쉬운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필의 종류는 두 개가 있죠. 경수필과 중수필이 있는데 이 경수필 같은 건 우리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밑에입니다. 수필의 구성 요소는 자, 먼저 주제, 제재, 구성, 문체. 자, 이것이 일반적인 수필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되겠고요. 자, 수필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 이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주제를 구체화해서 독자의 공감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열하고 결합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지금 형성할 방법들을. 자, 아래로 바로 내려갈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소년 시절의 맛입니다. 자, 작품 선정 이유를 보시면요. 과거 어린 시절에 느꼈던 라면. 자, 이 사람이 이 라면이라는 것을 언제 처음 먹어보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먹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때 이 라면을 먹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 맛을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그 맛을 다시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왜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먹던 방법을 다시 써서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맛이 안 나니까 그거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여기 수필의 형식으로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 라면 맛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그린 수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자, 핵심 정리 먼저 봅니다. 글의 종류는 시적 화자가 직접 여기 서술자의 직접적인 체험이 바탕이 된 수필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주제입니다. 라면에 얽힌 소년 시절의 추억과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지금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일상적 소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군대까지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의 시점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서술이 되고 있다는 거.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라면을 처음 먹어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랍니다. 자, 시골에 살던 내가 지금 처음으로 라면을 먹게 된 게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하굣길에 읍내 아버지 사무실에 갔더니 거기 심부름을 하고 있는 동네 형을 만나게 됐대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안 계셨고 형이 혼자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는 걸 봤나 봐. 자, 꼬불꼬불한 국수. 라면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야. 그냥 국수야, 그냥. 꼬불꼬불한 국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걸 납작한 양은 냄비에다가 거기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또 읍내 십리길 가까운 시골에 사는 내게는 도시적이다고 해 이국적입니다. 자, 읍내까지 십리길이니까 한 4km 정도 떨어진 변두리에 살고 있어. 자, 그런 나에게 이 라면의 냄새는 직접 맛은 못 봤고요. 자, 도시적인 느낌을 줬고 이국적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이국적인 느낌까지 줬대요. 이 라면 하나의 냄새가. 자, 물론 나는 라면을 처음 본 순간부터 먹어보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지켜만 봤나 봐. 형도 조금도 줄 생각이 없어. 후루룩후루룩 혼자 잘만 먹습니다, 지금. 자, 이 중간중간에 이 수필인데 이 작품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익살스러운 표현들이 보여. 이 사람 여기는 작가 나름대로의 어떤 바로 독특한 이런 문체가 보입니다, 지금.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그 다음에는 자, 거기다 도시락에 이제 보통 뭐예요? 이제 국물 하나 이제 밥을 말아갖고 이제 먹게 되죠. 자, 하나를 다 해치웠습니다. 자, 같은 동네 산다고 했으니까 함께 집으로 이 형하고 돌아오겠죠. 자, 이 형은 이제 근데 내가 그때 물었더니 형은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으로 라면을 사서 먹는 게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형은 조금 전에 먹었잖아요. 근데 또 자기는 라면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야 어린 나한테 자 여기 얘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됐겠어요. 형인 동네 형이니까 나보다 한 터울이 있겠죠. 그래서 야 너 혹시 너 돈 있니?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갖고 라면 네가 라면 사고 내가 라면 끓여주고 먹자는 거야. 자, 어성내 봅시다. 자, 그리고 라면이 얼마나 현대적이며 맛있는 음식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한테 그것을 어떻게 하냐? 설파를 합니다.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나는 아직까지 안 먹어봤잖아, 라면을.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결국 나는 길가에 있는 새마을 구판장,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구판장이라고 있어요. 공동으로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파는 곳이야. 그곳에 가서 라면 2개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황혼이 어른거리는 들판으로 들어섰고요. 추수가 끝난 뒤에 쌓아놓은 그 집가리가 있어요. 지푸라기 있죠? 이렇게 집단입니다. 집단을 쌓아놓은 그 집가리에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가리 안에는 그슬릴 대로 그슬린 찌그릴 대로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다가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젓가락까지 있네요. 지금 냄비에다가 뭐까지 있다고요? 형은 지금 한 번이 아닌가 봐 벌써. 아니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 야외 들판 있죠? 들판에다가 지금 그 양은 냄비를 숨겨놓고 한 번씩 가서 거기서 끓여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 형은. 자, 무슨 비밀 요원 같다는 느낌까지 들었고요. 자, 형은 내게 그 양은 냄비에 도란물을 떠오라고 시켰고, 옛날 시골에 이 도란물 정도는 맑았으니까 이 물에다가 자, 그리고 자신은 집단을 끌어서 내려 불을 피웁니다. 집단을 이렇게 불을 피우는 거야. 자, 초겨울 찬바람이 손을 시리게 만드는 저녁 무렵에 나는 생애 최초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벌판 논바닥에서. 그 맛은 기존의 질소에서 살짝 일탈된 일반의 맛이라고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먹어본 맛과는 뭔가 좀 다른 그 벗어나 있는 그 일탈의 일반의 맛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인스턴트했다. 이거 자, 처음 먹은 바로 이 라면의 맛을 이렇게 2가지로 표현했네요. 기존의 질서에서 살짝 일탈한 맛, 그다음에 인스턴트한 중독의 예감을 안겨주는 맛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황야의 무법자처럼, 자, 이 황야의 무법자, 옛날 이때 한참 유행했던 바로 뭐냐면, 그 서양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저 작담을 해서 그 장소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자, 대부분 내가 라면을 샀고 끓이는 것은 형이 맡아서 하고요. 자, 형은 결국 뭐 하는 거야? 어린 그 용돈 같은 거 어떻게 갈취해가지고 이거 갖고 지금 라면 끓여 먹는 겁니다, 지금. 자, 그로부터 3년이 지났네요.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자, 나는 서울의 변두리 동네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독서실을 출입하게 됐는데, 자, 그곳에서도 결국 라면을 끓여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나봐. 자, 그 대신에 그들이 먹을 라면 값은 내가 내도록 했어. 자, 어쩌면. 자, 형이란 작자들은 시골이나 서울이나 또 그게 똑같은지 돈이 없으면 조용 굶을 일이지. 자, 문매한, 자, 어리석은 세상 물정 어두운 바로 아우들의 뒷거리만한 용돈을 갈취해서 재배를 채우려고 한단 말인가. 자, 이 부분도 해학적이며 익살스러운 표현 부분이네요. 자, 어떻게 끓이냐. 이 독서실 같은 데 있다는 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자, 커야죠. 화재사고가 날 테니까. 자, 그래서 독서실에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환경에 걸맞게 더욱 도시적이고 현대적이었대요. 자, 어떻게 하냐. 자, 빈 분유 깡통이 있겠죠? 분유를 담는 깡통. 여기에다가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자, 그 뚜껑에다가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다 전극이 연결된 젓가락을 꽂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면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 안에 물을 담근 다음에 전기를 통해주면 이 전기에 의해서 물이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라면이 끓는 거야, 물이. 자, 그리고 자, 이때 물이 끓는 것과 동시에 젓가락을 빼고는 자기 자리로 깡통을 들고 와서 몇 분 기다렸다가 먹으면 돼요. 자, 다시요. 물을 붓고 거기 라면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 젓가락을 꽂아요. 그 분유통 양쪽에. 그리고 전극을 연결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팔팔 끓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통을 갖고 와서 자기가 먹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불이 하나도 없어도 실제 불을 안 떼도 전기에 의해서 이게 그냥 끓어지는 거야. 라면이. 자, 요즘으로 치면 컵라면과 비슷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했고요. 그 라면은 시골에서 먹던 것보다 작고 더욱 어떻게 했다? 인스턴트 했고 냄새가 강했다. 자, 이게 바로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먹은 라면의 인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서울 도심에 사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 학교는 내가 들어가던 해가 개교 90주년이니까 되게 전통이 오래된 학교네요.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들의 전통이 만만치 않다는 중요하다.
바쁘게.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 밥을 꽉 눌러 채운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분식집으로 갑니다. 이때만 해도 학교에서 급식을 따로 하지 않았고 그 참 도시락통 있죠? 그리고 납작한 도시락통에다 밥을 싸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밥이 차가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분식집에 가면 뭐하냐? 주인은 미리 껍질을 벗겨놓은 라면을 역시 미리 스프를 풀어 끓여놓은 냄비 속에다 빠뜨립니다. 큰 냄비 여기다가요 통에다가 물을 스프를만 먼저 넣어가지고 이걸 끓여놔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면 있죠? 라면을 거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갖고 주면 약간 지금 그 라면이 돼서 나오는데 그거 거기 단무지 몇 개를 같이 줍니다. 자 그때 이렇게 딱 주는데 식탁에 있는 고춧가루를 살짝 풀어서 라면과 함께 밥을 말아 먹으면 도서관에서 한밤까지도 든든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아니 상경을 했는데 도시에 올라왔는데 이제 학교 앞 분식집에 가서 이제 급식을 학교에서 안 주니까 도시락을 갖고 싸고 갖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라면을 하나 먹는 거예요 지금. 라면을 미리 손님들이 학생들이 이제 몰려 나올 거 아니야 그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미리 그걸 풀어가지고 미리 다 끓여놔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주는 식입니다 지금. 라면을 근데 끓여놓으면 어떻게 돼? 퍼지니까 물을 먼저 끓여놓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바로 넣어가지고 이제 저기 하는데 자 그때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자 노란색 부분 내가 도서관에 지금 아마 공부를 하려고 라면을 먹는 건지 아니면 라면을 먹으려고 도서관에 지금 남아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자 이런 추억이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진정한 라면의 맛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면 아 라면 그때 맛있었어 얘기하는데 나 역시 예외는 아닌데 그때 훈련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일요일 아침이 되면 날계란에다가 라면을 같이 주나 봐요. 자 근데 그 라면은 어떻게 끓인 게 아니라 찐 겁니다. 그 스프를 미지근한 물에 타가지고 부어주는 거니까 맛은 별로였겠죠? 자 당연히 맛을 따질 계제는 아니었는데 훈련병이던 나는 어느 날 훈련소 식당 주방장이 연애 편지를 대필해 줍니다. 주방장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주방에 있는 요리 조리 도구 같은 것들은 다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그 사람 대신에 연애 편지를 대신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끓여준 라면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어떤 라면 말고 자 여기는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찐 라면 말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따로 특별하게 끓여진 라면입니다. 주방장은 빈 쇼트닝 깡통. 자, 쇼트닝 아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쇼트닝 뭔지 알죠? 그 기름, 고체 기름으로 되 있는 거, 빵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자, 그것을 가져오더니만 바닥이 가려질 정도만 물을 붓습니다. 자, 그리고 시사용으로 쓰는 대포 같은 초대형 가스 버너에 깡통을 올려놓습니다. 큰 버너에다가 쇼트닝 깡통이니까 약간 기름기도 좀 있겠죠? 자, 그걸 물을 거기다 붓고 나서 끓이니까 갑자기 팍, 이거 금방 10초도 되지 않아 물이 요란하게 끓습니다. 그러면 자 주방장은 라면 봉지의 앞면 이음선이 없는 부분을 밀어서 여러분들 라면 봉지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입구 쪽 있죠? 그 봉지채 이렇게 쭉 이렇게 넣으면 저기만 면만 떨어지잖아요. 저기만 라면만 떨어지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거기다 스프를 이제 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 버너의 불을 바로 끕니다. 자 내가 여기서 기다란 조리용 젓가락을 건네주면 먹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그 맛. 다른 사람들은 그 찐라면을 먹고 있는데 맛없는 이 찐라면을 먹는데 이 사람만 특별하게 끓여준 이 아주 라면. 자 그래서 수천 명이 이용하는 취사 도구를 계급도 없는 훈련병 혼자 독점한 기분이 주는 맛이 아주 특별했대요. 이때의 맛이.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맛본 초등학교 5학년 시절부터 군대 시절까지 라면 맛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라면의 맛을 잃어버렸대요. 자 여기서 라면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자 분명히 오른쪽에 보니까 라면의 종류는 과거와 비교해봐서 수없이 많아졌고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재료 역시 더 좋아졌지만 내가 찾는 그 맛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자 이 맛, 옛날의 맛을 다시 살리고 싶어 지금. 그런데 그 라면의 맛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뭘 해봤냐? 옛날에 끓여 먹었던 방법을 한번 하면 그 맛이 돌아올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 찌그러진 양은 냄비도 좀 어디서 구해가지고 지푸라기로 직접 라면을 끓여보기도 하고요.
또 근육깡통 구해서 젓가락 꽂아갖고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팝선 사고 날 뻔해도 하고, 또는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냐? 자, 그랬더니,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냄비 그릇, 저기 냄비가 얇을수록 라면이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보기도 하고, 또 스프는 미리 찬물에 풀고, 그 물을 최대한 오래 끓인 다음에 뚜껑 덮지 말고 면을 섞거나 뒤집지도 않고, 이렇게 끓여도 봤어요, 지금. 자, 그리고 또 언제 먹냐? 날씨 추울수록 좋고, 끓는 부분과 차가운 되게 접촉면이 공존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부러 추운 날, 바깥에서 이걸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한 거야, 지금. 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그런데도 심지어는 한겨울에 마당에서 라면 끓여 먹다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은 적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옛날 맛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자, 밑에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바로 필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나는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 시절을 먹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대. 자, 그때 그 시절을 먹고 싶다는 거는, 자, 여기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헛되이. 자, 무지개를 내가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내가 지난 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바로 저 멀리에서 황홀하게 빛나는 그 시절. 자, 그 시절이란 어떤 시절이에요? 자, 아래 노란색 부분입니다. 꿈과 희망을 지녔고, 이때는 뭐가 있었어? 순수했던 시절이 되겠죠? 소년 시절. 바로 이때가 너무나 자기는 좋았던 거죠. 그때 먹었던 라면의 맛이니까. 라면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순수했던 바로 이 소년 시절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그곳으로 갈 수는 없게 되겠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저 멀리에서 황홀하게 빛나는 그 시절이란 바로 순수한 꿈과 희망을 지녔던 추억 속의 시절. 이것을 저기서 황홀하게 빛나는 그 시절이야,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아래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각각들의 라면의 맛이죠. 이 표로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자, 초등학교 때 먹었던 라면은, 자, 도시적이다 못해 이국적인 느낌까지 들었다고 했죠. 자, 도시적이고 이국적이었다. 자, 뭔가 기존의 질서에 살짝 일탈한 위반의 맛이었으면서 인스턴트하고 그다음에 중독의 예감을 안겨주는 맛이라고 했어요. 자, 중학교 때 이제 어디 도시로 올라왔었죠. 자, 여기서 좀 더 도시적이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느낌을 줬고요. 약간 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냄새가 났다. 여기까지요. 자, 고등학교 갑니다. 자, 지금 오래된 전통이 있는, 자, 그럼 학교에 다녔고 그 앞에 있는 분식집인데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하려고 라면을 먹는 건지 라면 먹으려고 도서관에 남아 있는 것 정도로 그만큼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군대 갔을 때 잊을 수 없는 맛. 자, 그래서 주방장 지금 연애 편지 대필해 주고 그때 먹었던 혼자서 먹은 독점하면서 먹었던 라면의 맛. 참 상당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글쓴이가 라면을 맛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이건데, 자, 옛날에는 순수함을 간직했던 시절이잖아요. 이때 먹었던 라면의 맛은 잊을 수 없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수함을 잃은 거죠. 이제 어른이 돼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죠. 자, 그래 결국 여기서 이 맛을 찾기 위한 노력은 결국 뭐다? 과거의 라면의 맛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 그때 그 순수했던 그 시절, 그때 먹었던 라면 맛이 좋은 거지, 라면 자체가 좋은 건 아니란 뜻이에요. 자, 아래 갑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인데요. 자, 라면과 그 추억에 대한 이걸 통해서 구성 방식은 시간적 순서에 있었죠. 그리고 공간적 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군대까지 이동이 순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사실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서사적, 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서사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어떤 과장적 또는 비유, 해학적 표현들,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등이 중간중간에 보여서 이걸 통해서 바로 작가의 개성적 문체를 잘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글쓴이와 서술자의 관계인데요. 자, 봄봄이라는 작품의 여기 서술자는 가공된 인물이죠. 허구적 인물이니까. 자, 글쓴이가 허구적으로 참조한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허구적이다. 자, 거기에 비해서 소년 시절의 맛은 작품에는 여기 나루
글쓴이 자신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작가 자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작품이 현실을 형성하는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는데, 자, 소설인 본봄은 자, 허구적인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 이야기를 형상화시키고 있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수필인 소년 시절의 맛은 글쓴이가 체험한 사실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자, 개성적 문체를 통해서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소설과 수필의 차이점. 자, 이거 위주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소년 시절의 맛, 이거 좀 정리 마치겠습니다.